1번부터 모시겠습니다. 공간 도체 중에 정상 전류 밀도를 I, 공간 전압 밀도를 ρ라 할 때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나타내는 것은 그렇네요. 키르호프의 전류의 법칙이다.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은 제1법칙과 2법칙이 있는데 제1법칙을 얘기하죠. 시그마 I는 무엇이 된다? 시그마 I는 0이다. 그래서 임의의 폐로망에서 흐르는 전류의 대수합입니다. 대수합. 예를 들어서 임의점을 향해서 들어온 플러스, 나가는 걸 마이너스로 해서 대수합을 해주면 얼마가 된다? 0. 이것은 전류는 연속이라는 뜻이군요. 전류는 연속이다. 이것을 다시 수학적으로 표시하면은 원래 전류 I라는 건 무엇이 된다? 전류라는 것은 전류 밀도에다가 수직성분의 미수한 면을 모아해서 좁분하여서 곱해주면은 전류 밀도 곱하기 면적이니까 전류가 되겠죠. 이게 면적분인데 가우스의 발산 정의를 쓰면은 면적분이 무슨 적분으로? 치력적분으로 치환될 수 있죠. 그때 발산을 써야 됩니다. 디버젠스 전류 밀도 I 최적적분으로 치환되죠. 이렇게 해서 면적분이 최적적분으로 치환될 때 이것을 가우스의 발산의 정의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값이 전류는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0이 되는 것이죠. 예, 0이 되었다. 그러면은 디버젠스 전류 밀도에다가 최적을 촉보는 값을 두 개를 곱해줘서 0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 이상이 0이 돼야 되거든요. 요게 0이든 여기 0이든 두 개 다 0이든. 그럼 요게 최적은 0이 아니거든요. 최적은 0이 아니니까 무엇이 0이 돼야 된다? 요게 0이 되어야만이 0 곱하기 최적에서 0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디버젠스 전류 밀도 I는 무엇이 돼야 된다? 이 값이 0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전류는 연속이다. 전류는 연속이다. 또는 새로운 발산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키르호프의 제1법칙을 수학식으로 표시하면은 디버젠스 I, 전류 밀도 I는 무엇이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답은 보기에서 찾으니까 2번이 되겠죠? 2번이 되었습니다. 근데 2번 무한 길이의 직선 도체의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직선 도체로부터 Lm 거리에 있는 P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있는 점, 임의점 P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구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한히 긴 직선 도체가 있습니다. 직선 도체의 선 전압 밀도를 람다로 쓸 수도 있고 선 전압 밀도를 로, L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쿨롬 퍼 미터가 되겠죠. 이런 무한 직선 전하로 두면 거리 Lm라고 적었네요. 거리가 Rm로 많이 쓰는데 Lm 거리에 있는 임의점에서 이 점에서 전개의 세기 2는 어떻게 되는가? 전개의 세기 2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 값을 구하라. 그럼 이렇게 선전하에 의해서 전개의 세기 크기를 구해보면은 선전하의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2파이 주위 매질이 진공임은 입시론제로 거리가 1m면 거리의 반비례하고 선전의 밀도 람다 또는 로로 쓸 수 있습니다. 로 L로 쓸 수 있죠. 그래서 길이에는 반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선전압 밀도에 비례한다. 자, 그래서 선전하의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럼 보기에서 찾으면 2번에 있죠. 거리 L에 반비례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3번 전개의 세기를 주는 대전제 중에서 거리 R에 반비례하는 것은 물었네요. 전개 중에서 거리에 반비례하는 전개의 세기는 어느 것이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구도체 전하에 의해서 임의점 Rm 떨어져 있는 점의 전개의 세기는 점전하에 의한 전개와 구도체의 전개, 구도체 외부의 전개의 세기는 동일합니다. 얼마가 된다? 4파이 필론제로 1못에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전하 Q에 비례하죠. 그래서 구전하에 의한 전개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점전하의 전개의 세기도 똑같습니다. 점전하에 의한 전개의 세기도 뭐와 똑같다? 구도체와는 똑같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이죠. 뭐엔 비례하고 전하에는 비례하고. 그래서 점전하의 전개의 세기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선전하의 전개의 세기, 좀 전에 얘기했죠. 선전하에 의한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선전하의 전개의 세기는 2파이 이 필론제로 거리가 Rm에다 그럼 거리에 반비례하고 선전의 밀도 람다에 비례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 R에 반비례하는 전개의 세기를 주는 전개는 어느 것이냐 물었으니까 선전하에 의한 전개의 세기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쌍극자에 의한 전개의 세기는 어떠냐? 쌍극자의 중심점으로 Rm 떨어져 있는 점의 전개의 세기는 4파이 이 필론제로 거리 R에 3승에 반비례하죠. 쌍극자 모멘트 라지엠의 루트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세타에서 얘는 쌍극자의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거리의
3승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었습니다. 문제 4번 그림과 같은 자기유리에서 R1이 0.1, R2가 0.2, R3가 0.3 웨버이고 R3가 0.3입니다. 코일은 10회 감겨있고 이때 코일에 10A의 전류를 흘리면은 A, B 간에 투과되는 자속화일은 얼마인가? A, B는 여기가 되네요. 그렇죠? A, B, A, B, C, B 여기서 전류에 의해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앙페르의 온화소수에서 자속화이가 이렇게 순환하겠죠? 이렇게 순환하는데 여기에 통과되는 자속화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속을 얼마인가? 이걸 구하는 문제이죠. 자, 이게 자기유리인데 여기에 자기 저항이 R1이요. 여기 저항이 R2요. 여기 R3입니다. 여기에 NO 전류 곱하기 코일의 본수가 NU에 감겨 있는데 NU에 감겨 있는 코일의 본수 곱하기 전류가 기자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회로에 등가회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등가회로는 여기 R1 있죠? R1을 이렇게 놓고 여기 기자력 있죠? 그럼 기자력을 기전력과 표시해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기자력이 있고 여기 저항 R2가 있죠? R2는 이렇게 놓고 R2 여기 R3가 있죠? R3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기 저항이 직병렬로 연결된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자력 F가 돼서 기자력은 무엇이 된다? NUI가 기자력이 되며 여기에 자기 저항이 R1이 되는데 얘가 0.1이 되었고 여기는 R2가 되는데 R2는 무엇이 됐다? 0.2가 되었고 여기는 자기 저항 R3가 0.3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어디에 흐르는 자속? 여기에 흐르는 자속은 얼마인가? 여기에 자속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속을 구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자속을 구하는 것이니까 합성 자기 저항으로서 여기 기자력을 나눠주면 여기에 자속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합성 저항은 전기 저항과 마찬가지로 여기 합성 자기 저항인데요. 이 합성 자기 저항은 얘가 병렬이고 얘가 직렬이거든요. 따라서 합성 자기 저항을 어떻게 하냐? 합성 자기 저항 R0라고 쓸까요? R0는 R1 플러스 얘는 병렬이니까 합분했고 그래서 R2 플러스 R3분의 R2 곱하기 R3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더해지면 0.1이 됐고 얘는 0.2 플러스 0.3의 합분의 곱이 되니까 우선 0.2 플러스 0.3의 합분의 곱 0.2 곱하기 0.3이 되어서 얘는 얼마가 된다? 이것은 0.12가 됩니다. 0.12. 그래서 0.12가 되니까 합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0.12 플러스 0.1이 되니까 0.22가 되었네요. 자, 따라서 자속화이는 전체의 자속화이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자속화이는 무엇이 된다? 자기의 회로의 오미 법칙에서 자기 저항 R로 합성 저항분의 기자력 F가 바로 자속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기자력은 NY니까 코일의 골수 NU는 10회, 전류 I도 10A 흐른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기자력이 되는 것입니다. 합성 자기장은 0.22가 되겠죠. 0.22. 여기서 0.22로 이걸 나눠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합성 자속, 전체의 자속 화이는 어떻게 된다? 그럼 10의 2승이 됐죠? 0.1로 나눠지니까 이것은 4.55 정도가 되겠네요. 4.5 곱하기 10의 2승하면 되겠죠? 이게 10의 2승 아닙니까? 그래서 1을 0.22로 나눠주면 4.5 곱하기 10의 2승 웨버라는 자속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래서 보기에서 찾아보면은 답은 2번이 되었죠? 4.5 해서 답은 2번이 되었습니다. 근데 5번 보시겠습니다. 6.28A가 흐르는 무한장 직선 도선상에서 1m 떨어져 있는 점에 자개의 세기는 이렇게 물었네요. 이런 얘기죠. 여기 무한장 직선 도체가 있습니다. 무한 직선 도체 여기에 전류 I가 6.28A 흐르네요. 6.28A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이 무한장 직선 도체로 둔 거리 R=1m 떨어졌습니다. R=1m 1m 떨어진 요점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얼마인가 물었죠. 요즘에 자개의 세기 방향은 이렇게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도체의 조라는 여기서 나오는 방향,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네요. 이 점의 자개의 세기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며 이렇게 회전하는 자장이 나옵니다. 그럼 1m 떨어진 모든 점에서 자개의 세기는 다 같은 것이죠. 요즘에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무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는 언제나 2파이 거리 하루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비례하는 게 이게 무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이죠.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2파이 곱하기 거리가 1m 떨어졌다고 했죠? 거리 R가 있고 1m 떨어졌으니까 R 대신에 1. 전류는 6.28A가 흐른다 했습니다. 그럼 이게 2 곱하기 파이가 6.28이죠? 6.28분의 6.28이니까 자개의 세기는 1A/m/m라는 자장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1A/m. 보기에서 찾아보면은 2번이 답이 되죠? 근데 6번
유전율이 B론 투자율이 뮤 매질 중에 주파수 FLH의 전자파가 전파되어 나갈 때 파장은 몇 미터인가 물었네요. 전자파라는 것은 이렇게 공간 좌표에서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썼을 때 Z축 이렇게 전개와 차계가 파도 형태로 전파되어 나가는 것을 뭐라 한다? 전자파라고 씁니다. 전자파. 전개가 이렇게. 전개가 X축 방향으로 진폭하면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고, 이게 전개의 세기가 X축으로 진폭하면서 Z축으로 진행돼 나가죠. 차계는 Y축으로 진폭하면서 이렇게 Y축으로 진폭하면서 Z축으로 전파되어 나가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전자파라고 쓰는 것입니다. 차계 H와 전개가 파도 형태로 전파되어 나가는데 이것을 전자파라. 자, 그러면은 이게 이 전개분 전개, 자개분 자개의 최대값이었어요. 여기 다 최대값. 여기까지 한 걸 우리는 파의 길이 파장이라고 씁니다. 파장. 파의 길이를 파장이라. 그러면 이 전자파의 전파 속도가 있고, 주파수가 있고, 파장이 있는데, 우선 전자파의 전파 속도는 어떻게 되냐? 속도. 전자파의 전파 속도를 V라고 썼을 때, 전파 속도는 이렇게 암기하시죠? 루트 유전율 투자율 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파 속도인데 항상 전파 속도는 무엇이 된다? 전파 속도는 이게 파의 길이 파장 곱하기 요 주파의 수가 됩니다. 1초 동안의 사이클의 수 주파수, 그래서 파장 곱하기 주파수가 무엇이 된다? 이게 전자파의 전파 속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파의 길이 파장을 구해라 하면 파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파장 람다로 썼을 때 람다는 무엇이 된다? 이걸 나눠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파수 F 루트 유전율 투자율 분의 1에 비례하는 이런 파의 길이 파장을 구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파장 람다는 무엇이 된다? 주파수 지곡권 유전율 투자율의 지곡권의 반비례하더라. 보기에서 찾아보면 2번의 답이 있죠. 문제 7번 정전 능량 6마이크로페럿 극간거리 2mm 평판 콘덴사가 200마이크로쿨롬의 전하를 주었을 때 극판 간의 전개의 세기는 몇 볼트/m 이런 문제이죠. 이런 평판 콘덴사가 있습니다. 극판 거리는 2mm이고 간격이 2mm이다. 그랬을 때 이런 평판 콘덴사에 전위차를 얼마를 줬습니까? 전위차는 안 주어지고 정전 능량 C가 주어졌네요. C는 이거로 얼마가 주었다? 6마이크로페럿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정전 능량 6마이크로페럿. 그리고 이게 축격되는 전기량 Q가 이 콘덴사에 차지되는 전기량 Q가 얼마이다? 300마이크로쿨롬이라고 했네요. 300마이크로쿨롬이다. 자, 이럴 경우에 이런 평행판 간의 전개의 세기는 얼마이냐? 이 판 사이에 전개의 세기 2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전개의 세기. 평행판 사이에 전개의 세기 2를 구하려면 언제나 무엇을 먼저 산출한다? 여기서 전위차를 먼저 구할 수 있죠? 이걸 때 전위차를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평행판 콘덴사 양단의 전위차는 어떻게 된다? 전위차는 항상 C분의 Q가 되는 것입니다. 정전 능량 C분의 전기량 Q를 나눠주면 이게 전위차가 되거든요. 자, 따라서 전위차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C는 6마이크로페럿이고 Q는 300마이크로쿨롬이니까 50이 되겠네. 50 그냥 마이크로 없어져서 볼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평행판 사이의 전개의 세기는 무엇이냐? 전개의 세기라는 것은 간격 D분의 전위차가 곧 전개의 세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간격은 2mm라고 주어졌거든요. 극판 거리가 2mm. 그리고 전개의 세기 단위를 똑같이 볼트/밀리미터로 물었습니다. 밀리미터. 그러면 그냥 밀리미터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2mm로 나눠주면 되겠죠. 2mm분의 전위차가 몇 볼트이다? 50볼트가 주어졌죠. 자, 이게 바로 전개의 세기 2가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50을 일어나주니까 25 단위가 무엇이 된다? 볼트/밀리미터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5mm 볼트/밀리미터. 답은 1번에 있네요. 문제 8번 전자석의 재료, 연철로 적당한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전자석의 재료를 히스테리시스 곡선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는 것은 어떤 자성체에 자장의 색 H를 가해줄 때 자성의 밀도 B가 변화되는데 이 B와 H의 관계 곡선을 뭐라 한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쓰죠.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볼 때 영구자석 한 번만 자화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영구자석의 재료는 어느 것이 좋다. 영구자석의 재료는 이렇게 잔유자기와 보자력이 모두 큰 것이 영구자석의 재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뭘까? 이게 잔유자기가 되는데요. 잔유자기와 요 값을 놓는 보자력이라 이 잔유자기를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을 보자력이라고 쓰는데요. 영구자석은 한 번만 저하되면 영원히 변치 말아야 되기 때문에 잔유자기도 크고 보자력도 큰 게 영구자석의 재료입니다. 영구자석. 그러면 전자석은 어떻게 되느냐? 전자석은 우리 전기기계에서 사용되는 철심들을 얘기하는데 전자석은 요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이 넓어지면은 그만큼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자석 일반적으로 전기기계에서 사용되는 전자석의 재료는 어떻게 돼야 된다? 요 잔유자기는 큰 것이 좋습니다. 전자기는 크되 무엇은 작아야 된다? 보자력이 작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자력은 작은 것이 전자석의 재료를 유효하다. 이래서 곡선의 면적이 좁아야 그만큼 손실이 작아지거든요. 항상 이 곡선의 면적 S가 무엇이 된다? 이 S가 곧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정비례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전자석의 재료는 곡선의 면적이 작아야 되기 때문에 무엇은 잔유자기는 크고, 이 잔유자기는 크고, 이것은 무엇이냐? 이게 보자력이 되는데, 보자력이 작은 것이 전자석의 재료로 유효하다. 전자석의 재료로 유효한 것은 무엇이 좋다? 우선 잔유자기가 크고 보자력 작은 것. 한번 보기를 보실까요? 잔유자석 밀도가 크고 보자력이 작아야 한다. 그럼 1번이 답이 되네요. 잔유자석 밀도, 잔유자기라고 씁니다. 잔유자석 밀도는 크고 보자력이 작아야 한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문제 9번. 유전체에 가한 전개 2V/m와 분극 세기 P, 전송의 밀도 D의 관계를 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어떤 금속판이 있습니다. 금속판에 유전체를 채워놨거든요. 여기다 유전체. 그러면 전원체죠. 전원체를 채워놓고 여기다 V볼트의 전원체를 가해주면 금속판에 V볼트의 전원체를 가해주면 이쪽 좌편의 금속판에는 정의 전화, 우편의 전화, 금속판에는 V의 전화가 나타나죠. 그래서 전개의 세기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전개의 세기가 유전체에 이렇게 진행되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현상이 나온다? 분극 현상이 나와서 분극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요 좌편에는 마이너스의 V의 전화가, 왜? 여기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의 V의 전화가 나타나고, 여기는 이 금속판에 V의 전화가 있으니까 요 금속판에는 플러스의 정의 전화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극의 방향이 어디에서? V에서 정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분극의 방향, 폴러리제이션에서 P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분극 현상이거든요. 따라서 이 유전체 중에 뭐가 있다? 유전체 중에 전송 밀도 D가 존재하는데요. 전송 밀도를 D라고 썼을 때 전송 밀도 D는 어떻게 되느냐? 전속의 밀도 D는 항상 유전체 중에 전속의 밀도는 여기 전개의 색이 있죠? 전개의 색이 2 플러스 폴러리제이션 분극의 세기를 더해줘야 되는데 이 단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무엇을 진공의 유전율 입시론제로 곱해주면 이게 하나의 단위가 쿨럼퍼미터의 제곱가 해서 단위가 다 같은 값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전체 중에 유전체인데요. 유전체 중에 전속의 밀도 D는 무엇이 된다? 입시론제로 곱하기 2에다가 분극의 세기 폴러리제이션 더해주면 바로 무엇이 된다? 이게 분극의 세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극의 세기 폴러리제이션 P는 무엇이 되냐? 원래 분극의 세기 정의는 요 유전체 표면에 나타나는 분극 전하를 무엇으로 면적으로 나눠주는 단위 면적당 분극 전하량을 무엇이라 한다? 분극의 세기라고 쓰는데 요 값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전속의 밀도 D에서 뭘 빼주면 됩니까? 입시론 제로 곱하기 2를 빼주면 되겠죠? 유전체 중에 전속의 밀도는 입시론 제로, 입시론 S 곱하기 2가 전속의 밀도 D가 되거든요. 그래서 입시론 제로 곱하기 2를 빼주는 것이니까, 자, 공통인수를 앞으로 빼낼까요? 입시론 제로, 여기 입시론 제로 있죠? 빼냈고, 여기 입시론 S가 있죠? 입시론 S 마이너스 D 밖으로 빼내죠. 얘는 밖으로 나갔죠. 자, 이래서 유전체 중에 분극의 세기 P는 무엇이 된다? 입시론 제로, 입시론 S 마이너스 1 곱하기 전개의 세기 2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맞는 답을 구하면은 이것은 합이 돼야 되는데 틀렸죠. 여기도 입시론 제로가 되는데 S가 없으니까 틀렸고, 여기 있어서 틀렸고, 여기는 합이 돼야 되는데 틀렸고, 이것만 발음표현이 되겠네요. 분극의 세기 P는 입시론 제로 곱하기 입시론 S, 틀렸네요.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틀렸고,
그렇습니까? 이것이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무엇이 되었다? 1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문제 10번 반지름이 R1m인 가상구 표면에 플러스 Q쿨럼의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경우 가상구 내의 전위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었네요. 가상부라 이렇게 줘졌습니다. 가상부. 가상구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전개의 세기를 나타냈다니 가상구를 많이 표현하는데요. 자, 그냥 가상구라고 하면 여기에 전하가 플러스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구도체의 전하는 표면에 분포되는데 전체적으로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그렇게 가정해 왔습니다. 이게 가상구죠. 이럴 때 내의 전위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물었습니다. 이 내 가상구 내부 여기서 Rm 떨어지는 이 내부의 전위 V는 얼마인가? 전위 V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Q쿨럼의 전하가 차지되어 있을 때 이 구도체의 전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 가상구의 전위는 이 표면의 전위가 무엇이냐면 표면의 전위는 무한히 먼 곳으로부터 R1m 떨어져 있는 표면입니다. 무한히 먼 곳으로부터 단위 정렬하는 어디까지랑 이 표면가량 운반해 오는데 수위들은 1, 2반 요점의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상구 표면의 전위는 어떻게 된다? 가상구 표면의 전위는 4파이 주위 매질이 진공이 실온제로분의 1 못에 요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거리 Rm이다. 그럼 거리 완후에 반비례하고 뭐에 비례한다? 전하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이 전위가 이게 가상구 표면의 전위가 되면 이게 도체이면 이게 도체다. 항상 도체는 전하 이동이 자유로운 게 바로 도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하를 운반해 가는 데는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표면의 전위나 항상 내부의 전위는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면의 전위와 무슨 내부의 전위, 도체 내부의 전위 어떻게 된다? 같은 값이 되면 얘는 일정합니다. 내부는 모두 다 도체로 차지되어 있을 때는 전위가 전부 다 어디나 다 등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전위는 내부라는 얘기입니다. 내부의 전위는 표면의 전위와 같으며 내부의 전위는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리와 관계 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됩니다. 자, 보기를 보실까요? 1번 V는 4파이 실온제로 R1분의 Q로 반지름의 반비례에 감소한다. 아니죠? 그냥 일정해야 되니까 틀렸습니다. 두 번째, V는 4파이 실온제로 R1분의 Q로 일정하다. 그럼 이게 답이 되네요. 항상 도체 내부의 전위는 일정한 것이거든요.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